법인의 모든 것은 이 안에 있다. 주식회사 더 비즈앤CO 류낙형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강의는 내용은 경영인정기보험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해서 안내를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경영인정기보험이라는 게 되게 오래된 보험이죠. 이제 예전에 프루덴셜 생명보험에서 처음 만들어서 시작했던 보험인데 말도 많고 뒷말이 좀 많았던 히스토리가 좀 있는 보험입니다. 근데 이제 어찌됐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영인정기보험을 한번 정리를 하면서 또 아는 분들은 또 아실 수도 있고 뭐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뭐 비용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는 대략 아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어떤 효과가 또 있는지 한번 보시면 대표님들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보험이라고 해서 마냥 보험이니까 기피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생명보험, 경영인정기보험도 이제 생명보험 회사들이 만든 상품이니까 다 금융기관이죠. 은행도 금융기관이고, 주식도 금융기관입니다.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손실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스스로들 하죠. 당연히 이제 볼 수도 있다라고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죠. 은행은 이자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보험은 어떻습니까? 해약하면 손해본다라는 느낌만 드시나요? 얼마 전에 보니까 은행에서 이제 가산금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심지어는 은행 관계자들도 고위 관계자들이겠죠. 전문 관계자들조차도 가산금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조차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은행원은 예금자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거기서 예금자 보호에 따른 보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대출이자에 그것을 가산금리를 이제 그 보험료를 거기다가 이제 포함시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예금을 가입한 사람하고 대출을 한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인데 왜 그걸 부담합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엉뚱하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보험은 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보험이잖아요. 보험. 보험이 뭡니까? 자, 볼까요? 경영인정기보험은 순수한 보험입니다. 여기 지금 되어 있는 것처럼 경영인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보험입니다. 경영인들을 만들어 놓은 보험이다. 그래서 보험의 의미에서 보면 대표이사 유고 시의 유동성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든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대표이사가 유고한다. 중소기업에서 대표이사가 유고가 됐다라는 건 정말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유동성 위험이 또 어떻게 보면 기업이니까 가장 큰 위험일 텐데 유동성이 위험이 생기면 그 회사가 이제 존폐가 위협이 오겠죠. 그래서 기업의 가장 큰 자원은 대표이고 가장 큰 리스크도 대표. 근데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대표는 그 중심에 있는 거고요. 대표가 없다면 작은 기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아무 문제 없이 보이는 지금이 바로 리스크에 대비하는 바로 그때인 거죠. 그래서 법인 대표의 사망 보장을 통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보험이 필요한 겁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화재보험, 공장이 불에 탈까봐 생길 수 있는 손실에 따른 것을 막기 위해서 보험을 들죠. 공장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대표이사거든요.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는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상속세 제한 및 유가족 생활자금, 뭐 회사 안정화 및 정리자금 위해서 법인 차원에서 준비되는 자금이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 프로그램 안에 물론 이제 조금 이제 섞여 있긴 합니다. 자, 경연정기보험은 왜 보험일까? 왜 뭐 이제 비용 처리가 될까?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해지환급금 구조가 이렇습니다. 보통 90세 만기거든요.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해지환급금도 쭉쭉쭉쭉쭉쭉 올라가다가 떨어집니다. 제로가 되는 거예요. 만기환급금이 없어요. 그래서 만기환급금이 없는 경영인 정기보험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보험의 구조상 하는 얘기입니다. 보험의 구조상. 그래서 그 해지환급금은 전액 보험차익금은 이게 뭐냐면 만기환급금이 없다고 했잖아요. 이 시점에 만기환급금이 없는 보험이라고 했지만 중간에 해약환급금이 없다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중간에 해약환급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약환급금은 중간에 해약을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입금 산입된다는 얘기입니다. 뭔 얘기일까요? 매달 납입한 보험료는 계속 비용으로 처리가 됐어요. 회사에서는 나간 돈이잖아요. 그죠? 손익계산서상 나간 돈인데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예요. 해지환급금은 해약을 했을 때 회사 입장에서 보면 손익의 차원에서 보면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입금 산입된다라는 이야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그러니까 퇴직금 재원 마련, 가업승계자금 마련 등 일신적인 사용을 위해서 그 자금을 활용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 특히 퇴직금 재원 마련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뭐 진짜 그럴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송금의 범위가 그런 법인세법상 뭐냐? 법인의 사업과 관련해서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그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그런 거냐? 사업과 관련해서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이냐? 이제 이게 세법상으로는 하나의 이제 관건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설이 있었습니다. 최신의 2020년 이제 법인세과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이게 가장 최근 내용이에요. 만기 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이 없는 경우, 없죠. 경영정기보험은 내국법인, 일반 우리 법인이죠. 중소법인들이 납입한 해당 보험료를 보험기관의 경과에 따라서 손금에 산입한다. 매년 손금에 산입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에 만기 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산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관의 경고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 자, 만기 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 만기 환급금이 없다니까요. 아까 좀 전에 보셨잖아요. 그래서 피보험자인 대표이사의 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아서 사전에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어서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이 없는 경우.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경영정기보험은 대표이사가 가입을 하시게 됩니다. 피보험자죠. 보통 이제 계약을 할 때는 계약자가 법인, 수익자가 법인, 피보험자는 사람. 그게 이제 보통 대표이사가 되는데 대표이사는 퇴직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우리가 대표님 언제 퇴직하실 겁니까? 라고 여쭤보면 뭐 언제 하시겠다는 분들도 있지만 그때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정년이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대표가. 뭐 심지어는 저도 주변에서 보면 70, 80까지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특히나 뭐 가업상속이나 이런 것들까지 걸려 있으면 더더구나 그렇겠죠. 가업승계를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하면. 그래서 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아서 사전에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다. 사전에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다는 게 뭡니까? 해지환급금이 얼마가 될지 모른다는 뜻이잖아요. 언제 퇴직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이 없는 경우 산정할 수 없어서
만기 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이 없는 경우에는 예, 보험기관의 경과에 따라서 손금에 산입한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매달 매년 예, 그냥 경연정기보험을 보통 비용 처리를 매년은 한다는 뜻입니다. 매년은. 예. 다만 계약할 수도 있잖아요. 대표이사가 갑자기 그만둘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경우에는 보장성 보험의 해약으로 지급받는 해약환급금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입금에 산입한다. 예. 갑자기 2023년에 해약을 하게 됐다. 라고 하면 갑자기 회사에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입금에 산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실제 법인세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볼게요. 뭐 여러 가지 차이도 있고 설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대표님이 경영인정기보험을 매월 500만 원씩 납입을 할게요. 그러면 6천만 원이 매년 회사에서 비용으로 인정이 돼서 빠져나가는 거죠. 예, 비용 처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회사는 절세 효과가 얼마입니까? 20% 법인세 구간에 들어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지방세까지 22%를 감안한 거예요. 요거는 세법 개정 전에 세율로 계산한 거니까요. 자, 그러면 1320만 원이 법인세가 줄어듭니다. 매년 하니까 매년 1320만 원씩 법인세에 어쨌든 절세 효과는 분명히 그해 생긴 거예요. 예, 그해는 분명히 생겼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해 생겼다는 게. 물론 예를 들어서 경영인정기보험이 그 6천만 원, 6억이죠. 이제 10년차, 11년 돼서 이제 그것을 만약에 해약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6억이 들어왔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예. 6억이 들어오면 예, 원래는 어떻습니까? 6억이 그냥 보통의 경우에는 6억이 들어오면 회사에 6억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입금으로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 그걸 다시 퇴직금으로 내보내면 되지 않을까?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여기서는 절세 효과라는 건 이제 이것과는 상관없이 이것과는 상관없이 매년 1,320만 원씩 절세 효과를 보느니 예, 이렇게 퇴직금을 모아서 매년 이렇게 했다가 매달 매년 보험료가 납입이 되고 매년 절세 효과를 보고 어쨌든 해약을 해서 6억을 받아서 다시 퇴직금을 주니까 예, 어쨌든 쌤쌤이죠. 예, 그러니까 이걸로 그냥 퉁쳐서 끝난 거죠. 그거나 그냥 이런 거 하지 않고 11년 차에 대표님 퇴직할 때 6억 줘버리면 회사 입장에서 마이너스 1억 3,200만 원만큼 예, 절세 효과가 생기는 거 아니냐. 퇴직금으로 나갔으니까 그죠? 예,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예, 똑같은 얘기 아니냐라는 겁니다. 맞죠? 예, 똑같은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표님이라고 하면 세금을 항상 미리미리 내나요? 법인세 내시는 대표님들 보시면 항상 3월 말에 딱 맞춰서 내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세금을 미리 내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 왜 세금을 미리 내죠? 예, 미리미리 절세 받고 예, 나중에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어쨌든 돈의 가치라는 부분들도 더 이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인세는 분명히 이연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이연 효과가 있다. 예, 말씀드리고요. 마우스가 갑자기 사라져 버렸네요. 잠시 정지를 했다가 자 그래서 절세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법인세 이연 효과이긴 하지만 미리미리 어쨌든 세금을 덜 냈기 때문에 나중에 세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연 효과도 분명히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경영정기보험 보험으로서만 한번 볼게요. 보험으로서만. 보험이지만 환급금을 한번 따져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기가 되면 환급금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 보험은 어쨌든 중간에 해약을 하면 해약 환급금은 있습니다. 보험의 구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40세이신 분이 6년차가 되면 이게 해약 환급금이에요. 52세인 분이 가입을 하면 6년차가 되면 79% 환급금이에요. 또 61세인 분이 가입하시면 76.1%가 6년차의 환급금이에요. 작지는 않습니다. 근데 애매한 게 오히려 52세인 분이 더 많아요. 6년차에는. 또 7년차가 되면 또 바뀌긴 하지만.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때 한번 보시죠. 법인세율이 22%, 지금 뭐 22%보다는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22%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환급률하고 법인세율 22% 가정을 하면 100%죠. 100%. 6년이 지나면 법인세율까지 감안하면 일단은 100%입니다. 환급금을 이렇게 감안하고 그러니까 대표님들이 보험을 가입하고 내가 손해본 게 아닐까? 6년 시점에 딱 보면 하나도 손해본 게 없으신 거예요. 보험으로서만 보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가 또 있죠. 대표님들이 보험을 가입하신 거잖아요. 해약환급금을 가입하신 게 아니고 보험을 가입하신 거지 않습니까? 대표님이 어쨌든 유고시에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왜 그거는 생각을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해약 시점의 환급금 수령액에 대하여 회사에서는 보험 차익으로 영업의 수익 처리함으로 일시에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 어느 시점이 됐을 때는. 그러므로 해약 시점에 보험 차익과 대표님의 퇴직금을 일시 비용 처리로 상쇄하는 게 어떻겠냐 이야기입니다. 애초의 목적은 퇴직금 목적이 아니었긴 했는데, 그죠? 애초의 목적은 대표님의 어쨌든 유고시 우리 회사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유동성 위기를 막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목적 자체는 분명히 그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용 처리도 계속 받고 했는데 어느 순간 어쨌든 대표님이 퇴직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왔어요. 자, 대표님이 안 계시면 당연히 보험을 해약을 해야 됩니다. 회사에 없으니까요. 그분이 없게 되는 거니까. 자, 그럼 당연히 보험 차익의 환급금이 회사에 들어오겠죠. 그 환급금은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금 산입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의 이익이 갑자기 늘어나게 되는 거죠. 회사에. 그렇다라고 했을 때 어쨌든 대표님의 퇴직금 때문에 퇴직을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약을 하지만 그 돈이 생겨서 대표님의 퇴직금을 드릴 수 있다. 그래서 대표님의 퇴직금도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이니까 입금이 생겼고 보험 해약한 것을 가지고 대표님의 퇴직금 가지고 나가면서 서로 일시 비용 처리를 상쇄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절세 효과보다는 퇴직금 비용 처리 시점을 좀 앞당기는 거예요. 퇴직금을 예를 들어서 10년 후에 퇴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10년 후에 퇴직금 비용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매년 나눠서 그냥 비용 처리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경영정기보험 좀 활용을 해 보십사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